네, 전준비씨 여성시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4부 코너 핵인싸로 저희 돌아왔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는 인문학 사사건건 핵인싸.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의 핵인싸 뭘까요? 예, 오늘의 핵인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예전에 어떤 분이 꼭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오, 그게 이제 글쓰기였는데 네. 이제 드디어 그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집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셨고 또 하나는 글을 그렇게 많이 쓰신대요. 아, 그래서 뭐 글쓰기를 배우러 가려고 해도 이 오프라인상에서 대면이 안 되니까 네.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글쓰기법을 여성시대만의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이제 또 글쓰기 교수니까요. 네. 글쓰기 이야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늘은 글쓰기로 정했는데요. 근데 또 글쓰기라고 하면 약간 이분들이 그거 뭐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뭐 유튜브에서 보는 얘기 아니야? 이러실까봐 네.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핑거 테크닉 라이팅이라고 이제 이 손가락 손기술? 예. 네. 그런 글쓰기 기법인데 이제 김모 씨 모 정배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고등학생들 논술 그리고 어머니들 이렇게 뭐 칼럼 네. 쓰실 때 그대로 적용하셔도 그리고 이제 정진영 아나운서도 사실 저널리즘적인 글쓰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셔도 될 거라고 제가 평상시엔 잘 확신을 안 하는데 이것만큼은 확신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기대됩니다. 예. 네. 그래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면 핑거 테크닉 라이팅. 예, 먼저 핑거 테크닉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일단 좋은 글을 쓰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글을 쓸 때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독자들이 읽을 때 되게 매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렇지. 그럼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내 감정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글쓰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네. 난중일기를 쓰신 이순신의 글들을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장이라고 믿고 있는 와키자카 장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와키자카의 글을 읽어도 그런 글쓰기의 기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적장이긴 하지만 그 정도에 올라가고 글을 쓴다라는 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되게 적장들을 안 좋게만 보이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또 안 좋은 사람 선과 악을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와키자카가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예요?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훔승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바로 이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글 쓴다고 생각하면 적장은 매일 뭐 그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키 작가는 그게 아니라 존경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글쓰기의 기본 전제였던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의 병사들을 잡아오면 바로 죽이지 않고 그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귀화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고 싶은 만큼 너희 백성 또한 나를 치고 싶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글쓰기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보통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구조를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핑거 테크닉 라이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손가락에 있는 다섯 구조로만 쓰셔도 아주 훌륭한 글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있는 구조. 5가지 구조?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시대 애청자들도 물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자기 손을 이렇게 딱 펼쳐서 한번 따져가 보는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엄지 있잖아요. 엄지. 네. 글쓰기의 최고는 뭘까요? 글쓰기의 최고? 예. 뭐가 어떤 가장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글을 쓸 때. 주제? 그렇죠.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고 굵게 엄지제 최고가 되는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건지를 먼저 한 줄 적어보는 거예요. 아. 예, 적어보는 거죠. 이게 네. 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좀 짧고 굵잖아요.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첫 문장을 길게 쓰면 안 되고요. 네. 짧고 굵게 나 이 얘기만 하겠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덧붙이는 건 그다음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손가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검지. 검지잖아요. 네. 검지는 언제 쓰세요? 뭔가 가리킬 때? 그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예를 들면 MBC 어디로 가요 할 때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장 가운데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검지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막 쓰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 예 방향을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이렇게 주장해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오. 되는 겁니다. 우와. 와. 엄지랑 검지랑 예 이렇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가 되는 거죠. 예, 혹은 나는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쓰는 게 싫어하시는 분은 먼저 검지를 얘기하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따라서 이렇게 주장해. 이건 이제 미괄식 두괄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모든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고종석 선생님이나 강준만 선생이나 뭐 강원국 선생이나 유시민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 다 그렇게 써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쓴다라고 말을 안 할 뿐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체득이 되어 있구나. 예,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게 글쓰기로 그러면 이제 가장 죄송하는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죄송한 손가락. 예. 예, 가장 죄송한 손가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예,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네.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네. 단체 사진을 찍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손가락이에요. 왜? 이게 네. 해외 영화에서 보면 욕설로 하잖아요. 너 그렇죠. 엿먹이겠다는 거거든요. 음. 빅엿을 먹이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글쓰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고 또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이 이게 법정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너 법정에 왔는데 내가 너 꼼짝 못하게 하겠어. 근데 주관적인 검지의 이야기로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지. 아니잖아요. 네. 근거 자료 객관적인. 대봐. 객관적인 거 대봐. 이 가운데 이 손가락은 장지라고 하고 중지라고도 하는데 한자의 표현은 다르지만 중지를 모으는 손가락이에요. 지혜를 모으는 손가락. 객관적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그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통계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뭐 인용글이 됐든 이런 얘기들을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분들이 글을 쓰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다음에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보통 서론 내고 본론 이렇게 쓰고 첫째, 둘째, 셋째 쓰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글쓰기가 되게 딱딱하고 그다음에 좀 확증 편향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뭐라고 하죠? 약지. 약지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럴 때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에요. 네. 그죠? 근데 여기에 반지를 낀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주장을 받아들이는 글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주장해.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것의 근거는 이거야. 물론 너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 써줘야 돼요. 일단 그게 인정을 약지예요. 한번 하는 거구나.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를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고요. 한 7대3 비율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입장도 한번 판단을 해봤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손가락이 있잖아요. 네. 새끼손가락. 예,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그래도 약속해줘. 내 글이 내 주장이 맞다고. 약속해줘. 네. 예, 핑크글입니다. 네. 딴딴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핑거 테크닉 라이팅 하니까 저분이 그냥 혼자 만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하버드 글쓰기 센터 라이팅 센터에 들어가서 봤어요. 논문을. 근데 외국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처럼 핑거 테크닉 라이팅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네. 이런 글쓰기 교육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얘기 뭐 이런 분들이 말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쓸 때 보면 이런 구조를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일찍 들어와.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지? 그리고 요즘 뭐 예를 들면 택시 범죄나 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 하면 기분이 나빠요. 딸 네. 입장에서. 근데 너 일찍 들어와.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지?
요즘 뭐 이렇게 밤에 되게 범죄율도 높고 그렇대. 물론 너도 대학생이고 학생이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돼야 아빠. 되는 거죠. 예,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글쓰기 형식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칼럼으로 쓰이거나 일기로 쓰이거나 에세이로 쓰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배려를 받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말할 때마다 너. 5문장으로 말씀하세요. 교수님 말씀 되새기면서 계속 손가락 펴면서. 실제로 학생들도 이렇게 네. 성적 처리할 때 그냥 뭐 교수님 뭐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애정이 안 가는 친구가 있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이걸 딱 가르치면 그대로 써요. 네. 교수님 성적 처리가 이렇고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리포트도 3번 냈고 뭐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뭐 상대평가하시니라고 되게 곤혹스러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하면 더 예뻐 보여요. 들어주고 네. 싶다. 진짜. 네. 야, 이거 대박이네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여성시대 애청자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제 집에서 유튜브도 보시고 아이들 글쓰기 교육도 해주셔야 되고 네. 또 직접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핑거 테크닉 라이팅 기억하시고 한 번씩 오늘부터 글쓰기를 다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결제 받을 때 가야지. 아니, 근데 혹시 다른 예시가 있어요? 예, 많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그 손가락을 보시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 라디오로만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가 움직이고 뭐가 약지고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로 하나 제가 만약 그러니까 만약에 진영 씨 거짓말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필요하다는 글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요. 이제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엄지는 주장이라 자, 그랬잖아요. 엄지는 짧고 예. 강하게 주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생활 속에서 거짓말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거짓말은 생활에 필요하다. 예, 그 이유는 거짓말은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제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번에는 생각하는. 검지였어요. 예, 검지죠. 내가 앞으로 써 나갈 예. 이야기를 해 나갈 방향을 가르치는 예, 거죠. 예. 그게 내용이 뭐였죠? 어떤 거요? 그 내용이 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 아까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 어. 그리고 이제 중지는 객관적인 거 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짓말은 이제 독일의 철학자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클라우드 만이라는 사람이 스토리텔링처럼 필요한 거야 하면서 그때 내가 책에서 봤든 아니면 신문에서 봤든 거짓말의 유용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써주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 거짓말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약지잖아요. 네. 약지. 물론 물론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병폐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약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정성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거짓말의 효과가 뭐 이런 이유로 있다라고 있다. 적어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 중지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청에 가서 선생님들 모시고 글쓰기 교육하니까 이렇게 좋은 손가락이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내가 이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연필 크기 있잖아요. 연필 네. 크기 17.2cm. 딱 연필 크기가 그렇거든요. 아,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 중지의 길이에요. 아, 정말? 예,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 아까 말했던 가운데 중지의 그 객관적인 글을 써야 되는 거 집중해서. 그래서 연필의 길이를 독일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독일의 연필의 길이가 일본으로 와서 우리나라로 온 거죠. 아, 그 연필의 길이에도 예. 철학적인 면이 그렇죠.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그 뭐 집에서 이제 거울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 중지를 딱 보고 욕처럼 하신 분들은 아 이게 연필의 길이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중지 지혜를 모으는 손가락의 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이제 손가락 욕이라고 된 거는 사실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었고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예.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들도 이게 연필 길이구나. 중지 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바뀌었으면 예. 좋겠네요. 근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법 적용할 때 네. 엿먹어라는 뜻이 내가 너를 당혹스럽게 만들 만한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 왔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엿먹는 거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왜곡되잖아요. 그렇죠. 용어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러다가 뭐 여성시대 방송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앞으로 인사법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뭐 어떡해요. 앞으로 중지를 모으면서 이 버릇없는 막 이러면서 듣보잡들이 듣보잡들이 막 이러면서 에이. 하나하나가 또 계속 추가가 되네. 오늘 또 하나 추가됐어요. 예. 벌써 끝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됐어요. 너무 아쉽다. 벌써 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핑거 테크닉 라이팅은 네. 저에게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같이 글쓰기 고민할 때 좀 도움 될 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글쓰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디시스먼트라고 하는 주제가 예. 있고 뭐 처음에 이제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컨클루전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근거 1번, 예. 2번, 3번. 근데 이 5개로 배우면은 훨씬 더 쉽게 예. 기억도 될 것 같고 어떤 글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회사 입사할 때 면접 볼 때도 사실은 손가락 하나씩 접어가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 제자들이 그 모 방송가의 대학생 토론 배틀에 나갔었는데 네.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지도했었거든요. 근데 말할 때 손가락 접어가면서 얘기해. 근데 이제 방송에 딱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카메라에 잡혔나요? 예.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우승했어요. 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되게 내노라는 되게 철학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너희 되게 배려하면서도 너희의 논리를 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얘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분도 존중받으면서 그렇죠. 똑 부러지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예. 듣고 그렇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내 주장만 한다면 정말 귀를 막고 싶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냥 이 단어를 알므로 인해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그야말로 핵인싸가 될 것 같은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드는 키워드였습니다. 방송 끝나고 우리 애들한테 또 다시 보기로 또 보여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MBC 여성시대입니다.